당근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건강식품이자 식탁 위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당근은 때로 가장 무서운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새벽 3시 응급실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심전도 기계는 요란하게 울리고 의료진들은 다급하게 심장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건강을 철저하게 챙기시던 66살 어르신이셨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되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인은 바로 그 어르신께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챙겨 드셨던 당근 주스 때문이었습니다. 몸의 정수기인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심코 마신 짙은 칼륨 성분이 그만 어르신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었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드리는 의사, 저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하면서 건강해지려고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되어 중환자실로 실려오시는 안타까운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60줄이 넘어가시면 몸속의 정수기인 콩팥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젊어서는 약이 되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방송이나 광고에서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당근 먹는 방법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바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 분들께 이야기를 꼭 권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이 정보는 저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당근을 잘 먹어왔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독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물으시죠. 하지만 변한 것은 당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세월 앞에 달라진 것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주방에 60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정수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정수기가 깨끗한 물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필터 안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찌꺼기가 가득해서 물을 오히려 더럽히거나 물이 아예 통과하지 못하고 막혀버릴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콩팥이 바로 이 정수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콩팥 속에는 간인 실타래 혈관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 속에 안 좋은 찌꺼기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누구나 100점짜리 아주 튼튼한 필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필터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의사로서 보면 40살이 넘으면 콩팥 기능이 해마다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어르신들이 딱히 아프신 곳이 없다고 해도 환갑이나 70살쯤 되면 콩팥이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젊은 시절의 반토막, 그러니까 60점이나 50점 정도로 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근을 10개씩 갈아 마셔도 튼튼한 콩팥이 칼륨 같은 성분들을 재빨리 소변으로 내보내 몸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피를 걸러내느라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필터 구멍은 막히고 모터도 낡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짙게 농축된 성분들을 갑자기 들이부으면 낡은 정수기가 고장 나듯이 콩팥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지르게 된답니다.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칼륨과 독소들은 피 속에 그대로 남아 온몸의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우리 신장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일 뿐이지요. 우리는 낡은 정수기 자체를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수기에 어떤 물을 넣을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건강 상식을 내려놓고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식사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반찬으로 먹는 아주 익숙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당근을 소금이나 젓갈 같은 짠 양념에 버무려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짭짤한 반찬은 밥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받지요. 특히 당근을 잘게 썰어서 소금에 절이거나 액젓을 듬뿍 넣고 빨갛게 무쳐 드시면 아삭한 식감의 감칠맛까지 더해져 밥 한 공기는 금세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 고기를 드실 때 생당근을 쌈장에 듬뿍 찍어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안심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짭짤한 맛이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쥐어짜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 자체는 비타민과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아주 훌륭한 채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나트륨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몸에 너무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콩팥은 몸속 소금기를 조절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를 억지로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트륨은 피의 양을 늘리고 압력을 높여서 가늘고 여린 콩팥 속 혈관을 터질 것처럼 압박합니다. 여기에 당근에 있는 칼륨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완전히 지쳐버리고 맙니다. 젊은 분들의 콩팥은 이 정도의 소금기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지만 60년 가까이 써온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런 부담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결국 혈관 벽이 망가지고 소변으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새어나오며 몸이 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건강해지려고 일부러 챙겨 드신 당근 반찬이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콩팥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짠맛은 우리 입맛을 길들여서 더 많은 밥과 더 많은 국물을 찾게 만들지요. 이렇게 많이 먹게 된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영양분 공급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까지 밥상 위에서 나도 모르게 짭짤한 당근 무침이나 젓갈이 들어간 당근 김치를 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짠맛을 줄이고 싱겁게 드시겠다는 저와의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만났던 68살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뵙는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했으며 살아오신 분답게 요리 솜씨도 아주 좋으셨고 특히 가족 건강을 챙기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당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부터 이 여사님은 매일 밥상에 당근 반찬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당근을 그냥 생으로 먹으려니 식구들이 잘 먹지 않아서 여사님은 본인만의 비법으로 아주 맛깔스러운 당근 무침을 만드셨지요. 시장에서 갓 사온 싱싱한 흑당근을 채 썰어서 굵은 천일염을 듬뿍 뿌려 오랫동안 푹 절여두는 것이 그 비법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꽉 짜내면 당근 특유의 흙냄새는 사라지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나서 맛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여기에 멸치 액젓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우게 만드는 최고의 밥도둑 반찬이 탄생했습니다. 남편분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주들도 할머니가 해준 당근 무침이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이 여사님은
식구들이 잘 먹는 모습이 흐뭇해서 매일 더 정성스럽게 그리고 더 짭짤하게 당근을 묻혀 밥상에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보름달처럼 퉁퉁 붓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전날 좀 고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평소에 편하게 잘 신던 신발조차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꽉 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져서 주먹을 쥐기도 힘들었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마치 물 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던 이 여사님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여사님의 혈압은 20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어진 피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변에서는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다 빠져나와 거품이 가득했고 콩팥의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불과 몇 달 사이에 바닥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계신 여사님의 다리를 제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눌린 살이 다시 튀어 올라오지 않고 찰흙처럼 움푹 패인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제가 여사님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았을 때 여사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매일 몸에 좋다는 당근을 챙겨 먹고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는데 왜 제 콩팥이 망가졌단 말입니까? 저는 떨고 계신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당근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근을 절일 때 쓰셨던 그 많은 소금과 액젓입니다. 어머니의 콩팥은 60년 넘게 일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그 짠 소금기를 걸러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끼니마다 소금에 푹 절인 당근을 드셨으니 콩팥이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탈이 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들 건강하라고 정성껏 만든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도 짠 당근 무침을 먹였는데 우리 식구들은 괜찮은 겁니까? 여사님은 본인의 망가진 몸보다 가족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어깨를 감싸드리며 의사로서 아주 단호하고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족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시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고 효도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 자녀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내 몸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발 싱겁게 드시고 콩팥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이 여사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짠 음식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행히 이 여사님은 너무 늦지 않게 오신 덕분에 식습관을 철저히 바꾸고 치료를 잘 받으셔서 투석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밥상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첫 번째 위험을 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 밥상 위에는 훨씬 더 고소하고 매혹적인 두 번째 덫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지글지글 기름에 부쳐낸
부침개나 바삭한 튀김일 것입니다. 특히 당근은 색감이 예쁘고 익으면 단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야채 튀김이나 부침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골 재료지요. 많은 분들이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건강 상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근을 기름 넉넉히 두른 팬에 튀기듯이 볶거나 펄펄 끓는 기름통에 풍덩 빠뜨려 조리하는 것을 건강한 조리법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계시던 그 상식이 늙은 콩팥에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꽂힌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와 오래된 기름의 질입니다. 당근을 아주 뜨거운 기름에서 튀기거나 오랫동안 바삭하게 구워내면 당근 속에 들어있던 당분과 아미노산이 뜨거운 열을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당독소라고 부르는 아주 끈적끈적하고 강력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분들에게 콩팥을 녹슬게 만드는 찌꺼기라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끈적한 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인 콩팥사구체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끈적한 껌이 하수구, 거름망에 들러붙어 구멍을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고 튼튼한 콩팥은 이 찌꺼기를 씻어낼 힘이 있지만 나이 들어 지친 콩팥은 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조직 안에 쌓아둡니다. 사구체에 들러붙은 이 독소는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벽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결국 콩팥이 피를 거르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아깝다는 이유로 한 번 썼던 기름을 다시 쓰거나 열에 약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할 때입니다. 이미 산패가 진행되어 상한 기름이나 검게 타버린 기름은 그 자체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자 강력한 독덩어리입니다. 이런 나쁜 기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당근 튀김을 드시는 것은 내 콩팥을 염증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소한 냄새와 바삭한 식감 뒤에는 혈관을 막고 세포를 파괴하는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잔칫날에 맛있게 먹었던 그 튀김 한 조각이 실은 콩팥의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박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제가 만난 72살의 박 어르신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멀리 살고 있었고 할머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로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셨지요. 난자 혼자서 매번 밥을 지어 먹는 것이 번거롭다 보니 박 어르신은 주로 동네 시장에서 끼니를 해결하곤 하셨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냄새는 어르신의 발길을 항상 전집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야채, 튀김과 당근이 듬뿍 들어간 부침개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생각하셨습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당근이랑 양파가 잔뜩 들어간 채소, 튀김이 몸에 훨씬 좋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박 어르신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시장에서 사온 기름진 튀김과 부침개로 식사를 대신하셨습니다. 식어버린 튀김을 집에서 다시 프라이팬에 데우고 그 위에 참기름까지 한 바퀴 더 둘러서 고소하게 드시는 것이 어르신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소한 맛이 혈관 속에서 어떤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르신은 꿈에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시장의 튀김 가게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한 번 쓴 기름을 하루 종일, 아니 며칠씩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커멓게 산패된 기름 속에서 높은 온도로 튀겨진 당근은 더 이상 채소가 아니라 당독소라는 끈적한 독소가 가득 찬 기름 덩어리로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박 어르신은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소화가 통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한 것은 기본이고 집에서 가까운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조차 숨이 차서 힘겨워지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집 안에서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만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온 자녀분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실려오셨는데 제가 응급실에서 박 어르신의 혈관 상태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콩팥으로 들어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꽉 막혀 있었고 피 속에는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10배가 넘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콩팥의 기능은 이미 10m로 떨어져서 당장 기계로 피를 걸러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말기 신보전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씩 하루 4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온몸에 피를 맡기는 투서 환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병실을 회진 돌 때마다 어르신은 앙상하게 마른 팔에 꽂힌 굵은 바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저 채소가 몸에 좋다길래 당근 튀김을 먹은 죄밖에 없는데 왜 늙어서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어르신의 그 한섞인 탄식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사실 박 어르신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누가 옆에서 식사를 챙겨주지 않으면 간편하고 입에 당기는 기름진 음식의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나쁜 기름에 튀겨진 당근이 콩팥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시멘트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분께 말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혹시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이웃의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요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지금도 시장통에서 기름진 튀김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로운 어르신들에게는 콩팥을 지키고 투석의 고통을 막아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상에 누워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후입니다. 박 어르신도 누군가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었더라면 지금쯤 투석실이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지요. 튀김이 주는 잠깐의 고소함과 맞바꾸기에는 콩팥이 치러야 할 때가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소금에 절이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마지막 3번째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짠 소금과 나쁜 기름이 서서히 콩팥을 병들게 하는 만성적인 독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3번째 위험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급성 맹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매일 아침 갈아 마시는 진한 당근 주스와 녹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믹서기나 착즙기로 채소를 갈아 마시는 것을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믿으십니다. 이가 안 좋아서 씹기 힘들거나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혹은 영양분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흡수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말이지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 행동은 내 콩팥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당근은 원래 칼륨이 아주 풍부한 뿌리 채소거든요. 우리가 당근을 2로 씹어서 먹을 때는 단단한 섬유질이 칼륨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생당근 5개를 씹어 먹으려면 턱이 아파서라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먹는 데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지요. 그동안 콩팥은 천천히 들어오는 칼륨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계로 갈아서 액체로 만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계는 칼륨의 흡수를 막아주던 생명줄인 식이섬유를 찌꺼기라며 다 걸러내버립니다. 그리고 당근 5개 분량에 들어있던 엄청난 양의 칼륨과 당분을 단 한 컵의 액체로 꽉꽉 농축시켜버리지요. 여러분이 이 주스 한 잔을 꿀꺽 마시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느다란 하수 구멍밖에 남지 않은 늙은 콩팥에게 예고도 없이 거대한 쓰나미 홍수를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온 이 칼륨 폭탄을 지친 콩팥은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피 속의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을 움직이는 전기 신호 같은 것인데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멀쩡하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할 경우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는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건강원에서 내려준 즙이나 농축 주스를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들여 비싼 기계로 정성스럽게 갈아 만든 그 한 잔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몸에 좋다는 유기농 채소만 골라 드셨던 한 환자분의 사연은 이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제가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있을 때 만났던 환자분 중에 최 여사님이라는 65살의 은퇴한 사업가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큰 의류 회사를 일구어내신 분답게 최 여사님은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셨지요. 은퇴 후 여사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건강이었습니다. 돈은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벌어두었으니 이제는 그 돈으로 무병장수를 사는 것이 목표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시중에서 파는 일반식 재료는 농약이 묻어있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고 오로지 백화점 식품관에서 파는 최고급 유기농 채소와 과일만을 고집하셨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당근 주스가 몸속 독소를 빼주는 해독 작용에 탁월하다는 방송을 보신 후로는 그날로 당장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수입 기계를 집으로 들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시켜서 유기농 당근 5개와 사과 그리고 케이크까지 섞어서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원액 주스를 만들게 하셨지요. 여사님은 가짜는 진한 주홍빛 주스를 마시며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 몸속에 나쁜 독소가 빠져나가고 피가 맑아지고 있구나. 역시 싼 음식 먹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 나는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사님은 밥 대신 이 녹즙과 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며 자신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찻즙 주스를 마신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여사님은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듯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 늦게 찾아온 것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몸이 허해진 탓이니 더 챙겨 먹자라며 주스의 양을 더 늘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운동을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던 여사님은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온몸이 마비되는 공포 속에서 여사님은 살려달라는 말조차 뱉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가셨습니다. 다행히 도우미 아주머니의 빠른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여사님의 심장박동 그래프는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져 생긴 심각한 부정맥이었습니다. 피 검사 결과 정상 수치라면 3.5에서 5.0 사이여야 할 칼륨 수치가 무려 7.2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당장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급한 수치였습니다. 응급처치로 겨우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의식을 찾으신 최 여사님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저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것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비싼 유기농 당근에 최고급 기계로 짠 주스만 마셨는데 왜 제가 죽을 뻔했단 말입니까?
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신 여사님을 바라보며 의사로서 냉정하지만 뼈있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돈으로 좋은 재료를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모님의 콩팥은 이미 낡을 대로 낡아서 거름망이 다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곳에 칼륨이라는 흙더미를 기계로 갈아서 한꺼번에 쏟아부으셨으니 심장이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모님이 드신 그 비싼 유기농 주스가 지친 콩팥에게는 청산가리보다 더 무서운 독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최 여사님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살아오셨는데 정작 본인의 무지함이 스스로를 죽음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를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께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돈이 많으니까 비싼 거 먹으면 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 잔소리 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귀를 닫으셔도 좋습니다. 제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시겠다면 저도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용한 의사가 옆에 있어도 구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으신 분,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생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진심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변화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부디 끝까지 남아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은 시간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최 여사님도, 그리고 콩팥이 망가져 절망했던 수많은 환자분들도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해준 진짜 기적의 식사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기계도 필요 없고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올바른 지식과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이고 무서워서 당근은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당근은 죄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드시기만 한다면 당근은 여전히 늙은 콩팥을 되살리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조리법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쁜 독소는 빼고 영양 흡수율은 8배까지 높이는 기적의 공식입니다. 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찌고 기름을 두르는 것입니다. 당근을 생으로 드시면 몸에 좋은 영양분이 고작 8밖에 흡수가 안 되지만 익혀서 드시면 그 흡수율은 60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당근을 찜기에 넣고 분 정도 살짝 전해면 단단한 껍질이 허물어지면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상태로 변하고 칼륨의 독성도 한풀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찐 당근에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딱 한 스푼만 뿌려서 드셔보십시오. 당근 속의 좋은 주황색 영양분이 기름과 만나면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하는 강력한 청소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치료했던 70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콩팥의 찌꺼기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얼굴빛은 흑빛처럼 어두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해하셨으며 무엇보다 기계로 피를 거르는 투석을 하게 될까봐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복잡한 약 대신 당장 식습관부터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드시던 생당근과 녹즙을 딱 끊고 제가 알려드린 찜당근 요리법을 처방해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당근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찜기에 찌고 질 좋은 올리브유를 뿌려 천천히 50번씩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갈아 마시는 편리함 대신 씹어 먹는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으신 김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게 죽어있던 얼굴색이 혈색이 도는 분홍빛으로 싹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피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콩팥 독소 수치가 뚝 떨어져 있었고 콩팥 기능이 안정권에 들었다고 할 만큼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이 하신 일은 비싼 영양제를 드신 것도 아니고 해외의 명의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는 당근을 찌고 기름을 두르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꺼져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해내셨다면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바른 손길을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대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나도 김 선생님처럼 내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신장 건강 이 글자를 크게 외쳐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에 보내는 강력한 회복의 신호이자 저 최준혁 의사와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다짐해 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저의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 위 보약이라고 믿었던 당근이 어떻게 콩팥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명의 동화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강조했던 3가지의 생존 법칙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 편리함 대신 천천히 씹어서 콩팥이 쉴 시간을 주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둘째, 소금과 젓갈로 콩팥을 조이지 말고 싱거운 맛으로 혈관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셋째,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서 독소를 만들지 말고 찜기에 쪄서 올리브유를 두르는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튼튼한 정수기처럼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낼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여러분이 집어드는 젓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정직한 결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보았지만 결국 환자분을 살리는 것은 의사의 칼이 아니라 환자분 스스로의 의지와 올바른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당당하게 그 지혜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 최준혁은 앞으로도 병원이나 방송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 꼭 들어보고 우리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바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남은 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값비싼 보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약속을 지금 바로 실천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